안녕하세요, 공선생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금리 인상에 금매가 속출하고 영끌 매수자는 못 버티고 나온다는 기사가 너무 많이 나와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위기 속에 기회는 있는 법입니다. 세종시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막판에 박앤세일 기간이니 투자처로 삼을 지역을 세종시로 보라는 내용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인생 역전되는 거 아실 것입니다. 사실 세종시도 전국의 영끌 매수의 바람이 불 때 영끌의 한 축을 장식했던 곳입니다. 근데 세종시는 서울 및 수도권과 다른 영끌입니다. 영끌은 있지만 대출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영끌이 없다는 것이죠. 서울은 10억, 15억대였겠지만 세종은 5억에서 6억에서 움직였고 막바지에 크게 올라도 평균 8억에서 9억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투자자의 집가 상승이 가장 먼저 일어난 곳이 세종시였고 전국이 한 번 오를 때 세종시는 천도론까지 이어지면서 두 번 올랐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한 번 반 정도 오른 금액이랍니다. 급한 영끌이 없는 이유와 유형 세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면 영끌 당시의 금리는 2%대 초반이었고 3년에서 5년 고정금리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은 원리금 납부 방식이 아닌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이죠. 또한 세종시는 지금도 전세가율이 낮지만 전세 금액이 더 낮았던 시절이었는데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전세 가액도 높게 맞춰졌고 2, 3억 원이면 전세 끼고 현금 매수가 가능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는 곧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금매의 대부분은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 세금만큼 싸게 내놓는 박앤세일을 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박앤세일이 끝나면 5기 매물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튼 세종시는 급한 영끌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종합부동산세 발표가 있었는데 핵심적으로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리셋시키는 정책입니다. 개정세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봐야 하는 것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정책보다는 부자 감세에 치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면 조금은 빠르게 실행에 옮기라고 하는 주의입니다. 월급만 빼고 다 오른 현실이기도 하고 건축비 등의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아파트 분양가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경험상 땅값은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오르는 법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수익률로 대변되는 상가 역시 건축비와 땅값 상승으로 분양가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몇 년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인지와 지금도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겠지만 그래도 소액이라도 부동산을 투자할 곳을 찾아 닻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처 조건에 충족하는 세종시라는 타이틀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제목에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투자의 정답은 서울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세종시를 소개할 때처럼 행정이라는 수식어가 안 붙죠. 그래서 서울을 시험에 비유해보면 기출문제가 되는 것이고 세종은 모의고사라고 비유해 본 것입니다. 사실 서울이 좋긴 한데 소액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비싼 서울 및 핫한 수도권 빼고 그나마 투자 조건에 충족하면서 말랑말랑한 곳이 세종시죠. 투자 조건표에 부합되는 4가지 요소, 즉 아파트 미분양이 없는 곳과 인구 유입률 및 출산율이 높은 곳, 살기 좋은 곳, 개발 압력이 높은 곳으로 하여 세부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미분양이 없는 곳이 그래도 핫한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 5월까지 전국 미분양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셀 서식 조건을 주거의 조건인 18평 이상의 공급 아파트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뺀 현황입니다. 숫자가 쓰여 있는 곳은 미분양이 낮다는 것이고 숫자가 쓰여 있지 않는 곳이 딱 한 개 지역인 세종시인데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분양가가 낮고 전국 단위 청약이라 미분양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비 등이 많이 올라서 과연 다음에 분양할 지역의 분양가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인천 검단과 송도에 엇갈린 힙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검단은 분양가 상한제로 저렴한 분양가로 완판 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송도의 경우는 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이 났고 줍줍도 해봤는데 안 되었다는 내용이죠. 또한 지방 모 광역시의 경우는 미분양으로 난리가 아닙니다. 투자할 지역에 있어서 미분양이 되는 지역은 피해야 하는 법이고 미분양이 없거나 거의 없는 지역을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인구 유입률과 출산율에 있어서는 단연 세종시가 전국 최고입니다. 세종은 아이 키우기가 참 좋은 환경을 가진 여성 친화 도시이면서 아동 친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수변공원과
풍부한 녹지 공간으로 낳자마한 근린공원이 참 잘 조성되어 있는 고령 친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타 지역의 젊은이들이 많이 유입되었고 평균 연령 또한 30대 후반입니다. 객지에서 젊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하기 때문에 주말 아파트 거실에서 단지 내를 바라보면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정겹기까지 합니다. 세종시의 당초 인구 목표는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50만 명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8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약 9만 명에서 시작한 충남 영기군이 지금은 약 38만 명으로 기하학적인 인구 유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지금은 인구 유입 속도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빠져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2030년까지는 인구 50만 명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사회안전지수 탑 50개 지역이 발표되었는데 세종시는 탑 3에 들었습니다. 1위가 과천시이고 2위가 서울 서초구인데 과천과 서울 아파트값만 20억에서 50억씩 하는 동네죠. 세종시는 학원과 학교, 편의시설들이 아파트 중앙에 위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주거 환경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1, 2층 식당들이 대부분 프랜차이즈라서 조금은 아쉽기는 하지만 이는 전국 어디나 다 비슷하고 아무튼 깨끗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 세종시는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이긴 합니다. 과거 세종시에 투자한다고 하면 말렸던 곳이 세종시였습니다. 미움의 도시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고 어둠에서 유령이 나오는 도시가 될 거라고 예견도 했죠. 온통 공사장인데다가 세종시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는 필수였습니다. 1, 2, 3, 4 생활권 즉 3분의 2가 개발이 거의 다 끝났고 어엿한 도시가 형성되었고 거기에 집가 상승까지 이루어졌으니 지금은 사랑스러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종시는 일자리 창출에 올인해야 될 시기입니다. 세종시의 가장 큰 핸디캡이 직업군이죠. 공무원과 창업, 알바 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종시는 부산과 함께 스마트시티 국제 인증을 받은 지역이고 국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니 경제자유구역 기획단 TF가 청사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제2의 판교와 제2의 송도가 되지 않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연서면의 국가산업단지, 전동면의 벤처밸리, 전이면의 미래산업단지, 소정면 일대에 엄청난 규모의 스마트 산업단지가 주역이 되어 아마도 뒷받침되어 줄 것입니다. 부동산도 주식처럼 상대가 있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주식을 싸게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야 수익이 나는 것이고 너무 고점에 사서 마음고생하다가 손해보고 팔 수도 있고 존버해서 차 한 대 값이라도 벌고 팔 수도 있습니다. 그 차가 모닝일 수도 있고 벤츠일 수도 있습니다. IMF 시절은 제가 대학교 때인데 당시에는 온 국민이 장롱했던 군부치들을 싸게 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금가 쌀 때 금을 사들였던 사람들은 아주 큰 수익을 얻었죠. 역사는 반복되고 과거의 학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훗날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어떠했습니까? 피 2천만 원도 비싸다고 해서 안 한다고 부동산에 네 알아서 하라면서 계약금 100만원 던져버리고 왔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과거는 미래의 자화상이죠. 지금 와서 싸게 팔았다고 그때 안 사서 후회하면서 입안주나 털고 있는 모습이 참 애석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가뜩이나 속 쓰리는데 속 더 버리겠죠. 기존 보유자는 잘 버티시고 잘 버텨서 큰 수익으로 비싼 술안주를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투자 결정을 하지 못한 분이라면 개미는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정론이고 수익을 냈더라도 세력보다는 수익이 적다는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세종시처럼 선택의 폭이 넓을 때 미리 선점하시는 것이 좋고 추격 매수가 시작되면 선택의 폭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100% 마음에 안 드는 부동산을 비싸게 사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종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못 버텨서 싸게 파는 것이 아니죠. 세종시는 매입 또는 분양 가격의 금액이 낮았기 때문에 서울 및 핫한 수도권처럼 버티는 것이 버겁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기간 및 현 상황 조건 대비 비용, 세금 등을 고려했을 때 집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주택수를 두세 채로 슬림화시키고 일시적인 이주택자는 기간이 넘어가기 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자산 보유 평균 2위인 세종시이고 소비 및 생활 패턴만 조정하면 자산 유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행정수대의 윤곽은 2025년에서 2026년이면 어느 정도 드러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행복도시의 분양도 2026년이면 막바지에 달합니다. 2028년이면 거의 모든 생활권이 입주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제2경부고속도로의 완공과 KTX 신설 및 광역철도, 국회 이전, 집무실 설치, 방송국 입점, 대학교 개강,
산업단지의 조성 완료가 비로소 행정수도의 완성으로 보는데 이쯤 되면 금액의 앞자리가 바뀔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향후 2, 3년이 성공의 갈림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기 세력들의 조직적인 흔들기가 시작될 것이고 개발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격 상승이 올 수 없다는 것이고 분양이 거의 끝날 때쯤이 되어야만 투기 세력은 입맛을 다시는 것이죠. 현 정권에서 다주택자의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기존에는 규제가 심해서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2, 3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을 것이고 더 떨어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이 있는 분들은 서울이 정답이긴 합니다. 그렇지 못한 분은 모의고사 정답인 세종시라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먹고 살만하니까 집도 사고 땅도 사는 것입니다.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하셔서 공선생을 통해서 부동산 정보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도 잘 준비할 거고요. 감사합니다.